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어요.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. 사모님 저희가 아니 애들은 여기 있어요. 아니 얘기 안 해도 돼요. 이게 이런 것도 오시나요? 이런 신고 출동을 아니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반드시 해야죠. 네,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. 선생님께서 저 신고를 하셨는 거예요? 네. 네. 두 분이 맞지 않다고 다툼이 있으셨던 거네요. 너무 속상하다. 사모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그냥 좀 나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. 선생님 의사는 뭐? 저는 나가기 싫죠. 두 분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. 그렇죠. 사모님께서는 나가셨으면 좋겠고. 일단 데리고 나가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나가야 돼. 아니 근데 일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면 어떡해? 진짜 있을 것도 아니고. 다른 짐은 없으세요? 가방 들고 가야 돼. 아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. 그렇죠. 진짜. 신고를 자주 하셨나 보다. 서로 아는 거 보니까 이렇게. 그러니까 저도 아기 있는 데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해야 되죠. 그런 쪽에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했었어요, 저는. 그게 어디로 가실까? 밥도 제대로 못 드셨겠다.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왜 내가 집에 나가야 되고 당황스럽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. 그래 경찰관한테도 하도 많이 냈었고 웬만한 가정 어머 집에 가기 싫어요, 솔직하게. 그런데 이제 갈 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. 이혼을 이미 하셨네요. 그러게요. 이혼을 하신 부분은 또 처음입니다. 그러니까요. 이혼이 안 될 줄 알았던 거예요, 그러면? 이혼은 어차피 이제 와이프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혼 되는 건 알지만 다시 재결합 하면 되니까. 네? 아니 그 재판부를 우습게 보시는 겁니다. 이 두 분은 공권력과 공공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네요. 그 부분은 정말 저 마음에 안 듭니다. 아이들이 많이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경찰분들이 수년간 이 댁과 어쨌든 쭉 인연을 맺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찰분들이 집에 출동하신 게 한 대략 몇 회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? 경주 있을 때부터 엄청나게 오시긴 했었어요. 경주에 있을 때부터 그랬구나. 몇십 번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가 애기였는데 자고 있는데 큰 방에서 화가 난다고 이제 막 냉장고를 애 바로 옆에 자고 있는데 엎어가지고 애가 놀래가지고 자다가 깬 부분이라든지.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 전부터 화가 많이 나면 막 벽돌을 들고 막 설치하고 저를 너무 무섭게 그렇게 한다든지. 근데 저희 신랑은 옛날부터 화가 나면 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이런 막 물건들을 확 다 없는다고 해야 되나 집을 엉망진창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뒤에 가서 다 치운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았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남편분께 여쭤볼게요. 첫 번째, 그 냉장고를 엎었다는 그 사건, 그 상황을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봅시다. 왜냐하면 아내분 얘기는 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. 그때도 얘기를 그만하고 끊으려고 그만해라 하고 몇 번이고 수십 번이나 그랬을 거예요.
어디 도망다니고 이어가고 근데 계속 자꾸 늘어지면서 막 뭐 자꾸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밀친 거죠. 이제 자꾸 싸움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데 그 상황이 밀고 당기고 이러니까 그만하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엎었다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그 벽돌을 들어서 던졌다. 그 상황을 들어봅시다. 그냥 던진 건 아니고요. 그냥 문을 안 열어주고 막 그때 그래가지고 좀 솔직하게 또 잘못했지만 겁먹으라고 솔직하게 그런 건 맞아요. 그러고 나서는 그냥 던지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왔어요. 아니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 뒤쪽에 창문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거기서 이제 벽돌로 그 이렇게 창살 네네.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치고 예, 예, 네, 치고. 문을 열으라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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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랬었죠. 네, 네. 자,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. 남편분 본인은 폭력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? 저는 그렇게는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. 네. 주변 분한테 아내분을 제외한 주변 분한테 한 분이라도 야, 너 좀 어떨 때는 좀 좀 거칠어. 좀 폭력적이야.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? 한 번도 없습니다. 없습니까? 자, 아내분은 어떠세요? 아내분은 본인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. 네. 혹시 주변 분들에게 또 어떨 때는 좀 감정 조절이 안 돼. 좀 폭력적이야라고 가끔 들은 적 제가 있으세요? 기분이 안 좋을 때 주변 뭐 친구들이나 그럴 때 술을 조금 마시면 조금 폭력적이나 조금 화를 낸다거나 좀 예민하게 군다고 얘기 들은 적은 있긴 있어요. 네, 네. 우리 아내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두 분이 다투면서 어떨 때는 뭐 불안하고 이게 더 큰일이 생겨서 큰 이제 폭력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네.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싸우기가 싫으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문을 이제 닫고 이 사람을 피하고 회피를 하고 저는 이걸 해결해 보고자 계속 문을 열면서 이제 제가 다친 부분에 이랬던 게 13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알겠어요. 것이죠. 자, 알겠어요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.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두 분이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. 자,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거 아시죠?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어떤 가정 내에 일어나는 그런 폭력. 폭력은 어떤 상황에도 안 되죠. 누구라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죠. 네. 자, 그런데 배우자한테 너무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어. 이건 사이가 나쁜 거잖아요. 부부 불화잖아요. 근데 이게 잘못을 인정해라. 그리고 이걸 옥신각신 하다가 경찰을 막 불러요. 수시로. 애들 앞에서. 두 분의 머릿속에는, 두 분의 마음속에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아내분은 늘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시잖아요. 아내분의 마음도 너무 중요하죠. 자,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, 이 상황에서? 벽돌 던지고 설치고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어?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는데? 너 경찰에 내가 왜 신고했는데? 야, 내 경찰에 왜 신고했어? 의자 집어 던지고 깨끗이 청소기 집어 던지고 컵 집어 던지고 네가 안 그랬나? 자,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, 이 상황에서? 또 아빠가 들어와서 또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불안하고 좀 초조해할 것 같아요. 아빠 탓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제 탓도 좀 하겠죠. 네. 남편분께 똑같은 거 여쭤볼게요.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까요? 좀 잘 지냈으면 하는 게 그만했으면 빨리 잘 지냈으면 하는 게 그런 생각까지 했지 않을까 싶어요. 두 분은 부부지만 아이들의 엄마 아빠잖아요. 응? 경찰에 출동해서 끌려나가는 아빠, 집에서 퇴거 명령을 받는 아빠. 뭐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? 또 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?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진짜 답답하네. 뭐 죄송스럽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투명 인간 보듯이 하는 언제부터 아이들이 아빠랑 사이가 이렇게 됐는지. 좀 된 것 같아요. 그리고
또 와이프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아빠한테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러면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. 그러면 저를 뭐라 하면서 애들한테 해라.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. 너는 애들한테 요거도 먹고 정신을 고쳐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.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싸우고 내가 싶었어요. 그렇게 얘기하기 전부터 난 얘기를 당신한테 얘기를 했어.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요? 갑자기 뛰어다닌다거나 뭐 밤중에 그러면 애들한테만 이제 화를 내듯이 얘기를 한다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화풀이가 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. 아, 이 사람이 싸워가지고 내감이었으면 내감이지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.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풀이를 하거나 이러면 그냥 아빠 말 듣지 말고 그냥 방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. 자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지도 않고 애들 훈육만 시키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들 뭐라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애들한테 그냥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. 어차피 얘기를 해도 또 애들이 말을 듣지도 않았었고 또. 아이들 핸드폰에 이제 아빠가 수신거부가 돼 있다. 근데 남편 폰 말로는 그거를 아내가 해놨다, 수신거부를. 그런 말씀 하셨다는데 맞습니까? 그 애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, 아예. 그래, 왜 아빠 전화를 안 받아? 그러면 엄마가 뭐렇게 하네. 이러면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그러고 수신거부를 해놓은 경우는 엄마가 수신거부를 해놨다면서 그래 얘기하고. 애들이 직접. 예.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좀 틀린 게 뭐냐면요. 의견이 아예 다르셔가지고. 네. 아빠를 수신거부 했다는 건 아니 자식이 수신거부를 할 리는 없잖아요. 아니 쟤네들이 작동을 해서 수신거부터 해요. 애들이 했어요? 예. 내가 한 것도 있었지만 애들이 자기 자의로 이렇게 수신거부 하는 남편분께 여쭤볼게요. 아내분이 당신이 그간 했던 거 생각하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야. 이렇게 느낄 만한 잘못한 게 있으십니까? 저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거고 아내분은 당신이 그간 한 걸 생각하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당해도 싸. 지금 이러고 계속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마다 계속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. 그죠? 가타부타 뭐 이사를 와서 집을 다 구해주기로 약속한 부분들이 다 깨지고 시어머니 집을 있으면서 이제 시어머니와의 이런 언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신랑이 녹음을 해서 이제 그 병원의 관계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강제 입원을 시킨 거죠. 결론은.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를 입원 치료 이제 거기에 동의하기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딱 보시고 아 이거는 아내를 위해서 좀 입원 치료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? 계속 이제 술을 먹고 나면 하는 행동이 좀 더 가격해지고 더 조금 막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. 나 진짜 사람 진짜 일밖에 안 해 진짜. 그게 여기 갇혀갖고 있었던 일들이야 이게. 그래 입원을 일단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벌을 주거나 가둬놓으려는 목적은 그런 전혀 건 아니셨던 전혀 거잖아요. 그런 근데 건 물론 아니에요. 의료진이 네. 들어주지도 네, 않지만 맞죠. 건강이라든가 아내가 맞죠. 걱정됐다는 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얘기는 네. 몇 번 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해보세요. 제대로 해보세요. 진짜 걱정되고 더 이상 그래 술 안 먹고 그래 자진해서 그런 거지 뭐 너를 일부러 강제적으로 막 입원시키고 그러려고 한 건 절대 아니라니까. 그 입원하면서도 진짜 한 이틀, 3일 한 번씩 면회를 갔어 그게요 병원에로요. 뭐 거리가 멀어요. 한 100km에서 키로수가 한 120km 돼야. 그래 이틀을 한 이틀 진짜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. 저도 술 마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정신병원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런 대화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. 그런 부분들을. 이 사람 그걸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 때문에 그걸 조금도 못 참고 이렇게 행동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. 치료적 목적으로 입원을 시켰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밉고 안 살려면 병원에 입원 안 시켜요.
입원비도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, 아내분. 자, 그런데 궁금한 건 아내분은 술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세요? 있긴 하지만 제가 술을 즐기려고 마시는 것보담도 화가 이제 많이 나 있으니까 화를 조금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조금 마셨던 거는 사실이긴 해요. 문제는 좀, 더 큰 문제라는 거 아시죠? 네, 그런 거는 네, 조금 오히려 있었던 그냥 거는 즐기려고 한두 잔 마시는 거는 우리도 회식하면 한두 잔 마시거든요. 그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큰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한다든가 잠시 낮추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네, 그게 매일이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이든 이걸 다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알코올 의존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. 근데 제가 그렇게 마실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마실 때도 있긴 있거든요. 아니, 맨날 마시면 그렇게 되잖아요. 맨날 그렇지는 않아요.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런 날 것도 있죠.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되잖아요. 술은 줄이는 게 아니라 끊으셔야 합니다. 주무신 다음 날이니? 차에서? 아유,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 궁금해서 온 거야. 식사도 여기서 하시. 사건. 더군다나 너 나랑 계속 같이 다니다가 너도 표적이 되는 그 거야. 후라이팬은 어디서 난 거야? 갖다 놓으셨나 봐. 차에 싣고 다니시는 가스레인지나? 아이고. 병원도 못 가는 애를 아유. 내 걱정해 준 거고 밥 먹고 힘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 얘기하자고. 아, 이 문제 내용 확인해봤어. 하여튼 지금은 상황이 다 당연시된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저도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싸우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니까.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적응이 많이 됐죠. 이게 뭐야. 아, 이제 가시는 거예요?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.